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입니다. 오늘은 면접관의 마음을 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에토스라는 요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여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득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개념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에토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과제 아닌 과제를 좀 드렸는데요. 혹시 해보셨나요? 아주 사소한 설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중고 물품을 세일즈 해보시기도 하시고 혹은 누나나 형, 오빠, 언니한테 용돈을 받아보는 미션도 드려봤고요. 혹은 취업 스터디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해보는 미션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결과 어떠셨나요? 네,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기업 교육에서도 이런 설득과 관련된 미션들을 게임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그 중고 볼펜을 판매하는 미션을 제가 드리곤 합니다. 2인 1조가 돼서 한 분은 판매자, 한 분은 구매자 역할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중고 볼펜을 판매해서 가장 많은 높은 금액에 판매한 사람, 그리고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매한 사람 이렇게 상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15만 원짜리 중고 볼펜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3분 정도는 가격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대화만 나누시게끔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그 상황에서 가격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을 위한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 후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협상하십시오라는 미션을 드리고 나면요. 15만 원짜리 볼펜이 250만 원에 구매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공짜로 가져가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여러 사람에게 줬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혀 다른 제각기의 설득의 요소를 가미해서 세일즈를 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은 그 중고 볼펜이 고 스티브 잡스가 쓰던 볼펜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로고스적으로 접근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그 중고 볼펜을 사연을 담아서 감성적인 소구를 통해서 판매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설득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설득 요소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좀 달리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셨나요? 자, 오늘 그러면 그 중에서 에토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토스를 구성하는 개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평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토스를 구성하는 몇몇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윤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의 전문성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적인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가. 크게 이 5가지로 에토스에 대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 사람 정말 평판 괜찮아. 그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느꼈을 때 이 5가지를 통해 많이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과 한번 연관을 지어 볼까요? 자, 면접과 연관을 하나씩 지어 보겠습니다. 우선 에토스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적인 부분은 면접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성 면접 참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얼마나 잘 관계 속에서 융화할 수 있느냐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면접자의 어떤 윤리의식, 그 속에서 인격과 인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인데요. 이 전문성에서는 여러분들의 스펙,
경험이 도움이 되겠죠. 어떤 성적을 받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떤 경험들, 예를 들어 공모전,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전문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에토스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정인데요. 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느꼈던 경험 있으시죠? 그 사람이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가 굉장히 밝았다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열정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면접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면접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바른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면접자에게 조금 더 에토스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모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외모에서 특별하게 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살리시고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도 많이 보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용모 복장이라던가 정장 이런 차림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반듯한 이미지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끌릴 수 있는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만 끌리진 않습니다. 그 사람 묘한 매력 있어 라는 생각 많이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 속에서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생김새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인데요. 이 신뢰성은요, 우리 회사에 선의를 갖고 지원했나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고 애사심이 있고 이런 친구인가? 그냥 취업을 해야 돼서 혹은 어쩌다 보니 지원한 지원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무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지를 보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아주 단순한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애정도가 남다른 그런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성이란 측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덕성과 스펙과 경험, 자신감, 태도, 그리고 이미지와 카리스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사심과 직무에 대한 애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그 단시간 안에 체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인사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 많으세요. 네, 단순히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 찰나찰나의 순간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참 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면접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과 도덕성을 마이너스가 없게끔 보여주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보일 수 있고요. 면접 상황에서도 더러 나타나는 실수들인데요. 우선 가장 많게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조금 조작해서 어필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혹은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의 기간이라든지 분명한 활동 내역을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단순하게 그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그 면접자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솔직하게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면접에서도 부족하면 부족하신 대로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면접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루뭉술한 표현이에요. 추상적인 표현들이 면접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추상적인 표현을 들으면 상대방은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 참 좋은데요.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이나 PT 면접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의견을 냈을 때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바로 반대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좀 수용해주는 모습이 더 인격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함께하는 학생들 중에서 토론 면접에서 정말 지지 않을 것처럼 아주 똑부러지고 빈틈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토론 면접에서 떨어져서 저는 참 의아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조금 더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완벽하게 준비했구나라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 이런 의문을 들게끔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의 도덕성과 인격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부정확한 출처, 그리고 잘못된 정의, 마치 정말 진리인 것처럼 적어내는 정의 속에서 여러분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도 느껴지실 수가 있겠고요. 자, 면접 상황에서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바로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본인의 할 말을 다 하고 끝까지 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소한 어떤 인성이나 인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에토스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여러분의 스펙과 경험입니다. 여러분 면접 준비하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면서 스펙 참 많이 쌓아 오셨을 것 같아요. 관련된 경험도 풍부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스펙과 경험도 면접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로 결국 면접에서는 스펙 아닌가요? 스펙이 전부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스펙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면접은 서류를 합격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스펙적으로 충분히 괜찮다라는 입장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가서도 스펙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임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학부 때 국제통상학과 전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첫 직장을 방송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회사에 합격하기까지 저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스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면접에서 승부를 봤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가셨다면 이 스펙적으로 더 이상은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점, 어떤 걸 더 어필하실 수 있을지 그거에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겠죠?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쓰고 싶은데요. 이거 다 써도 되나요? 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자, 한 가지를 쓰더라도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느껴졌던 느낀 점 혹은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말하기보다는요. 정말 그중에서 꼭 말하고 나오고 싶은 한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얘기까지도 말해도 되나요? 이런 경험도 면접 가서 말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경험은요, 여러분, 다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그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설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했던 경험들, 그 경험을 만들기까지 했던 노력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어떻게 하면 충분히 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사소한 경험들이 남이 봤을 때는 큰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학점도 낮고 외국어 점수도 애매해요.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스펙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서류 합격에서 오케이를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면면을 더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좀 연연하면서 자신감을 깎아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압박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네. 학점이 왜 이렇게 낮죠? 혹은 외국어 점수, 외국어 공부 안 했나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신다면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면접에 자신감 있게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스펙 평가해 주실래요? 자,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스펙을 저한테 보내오면서요. 평가해달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서 학점, 그리고 본인의 출신 대학,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쭉 나열해서 저한테 보내옵니다. 자, 제 스펙 어떤가요? 평가 부탁드려요. 그것만 보면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전 여러분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할 거고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스펙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스펙이 어떤 기업에서는 아주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기업에 가서는 좀 쓸모없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 내 스펙이 적합한지 그걸 스스로가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이 여러분을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애사심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자, 한번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책방을 오픈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CEO입니다. 책방을 오픈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직원들을 꾸려야 해요. 자, 그 직원들은 여러 업무들을 맡아서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책방을 홍보할 사람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방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해 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잘 구매해 올 사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안내 데스크 직원, 그리고 결제 업무를 담당해 줄 직원, 이런 직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직원 모집 공고를 내시겠죠. 자, 역할을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책방 주인이라면 이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면들을 뽑으시겠어요? 네, 홍보해 줄 사람을 뽑으신다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홍보해주는 업무에 대한 SNS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관련된 부가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책을 구매해 줄 사람에게는 어떤 역량을 원하세요? 네, 우선 책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책이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지 혹은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책을 구비해야 될지 책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구매라는 그 업무를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무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도 그 직무의 관심도, 애사심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서 어떤 회사에 지원해도 다 적합한 면접이 아닌 그 회사 그리고 그 직무에 적합한 면접을 더 준비하셔야만 여러분이 에토스를 끌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과 태도인데요. 자신감과 태도는 특히나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면요.
여러분들 자신 없게 웅얼웅얼 하면서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그래서 어쨌든 하면서 군더더기 말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떨려요. 양처럼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된 모습을 보여줄 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신감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말끝이 흐려지는 경우예요. 네, 자신감 있게 서술부까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면서 얼버무리게 되면 자신감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야기할 때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특히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 그 면접 상황에서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면접관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감과 태도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자의 이미지와 카리스마인데요. 이미지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때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보면 조헤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열린 자아라고 해서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열린 자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면접에서 충분히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의도한 바를 면접관에게 충분하게 어필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든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크게 안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상대방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알고 있죠. 그럼 저의 그게 역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나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은 저의 이런 면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보면요. 굉장히 국민 MC로 소통 잘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지만 그분은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면도 있고요.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 누구누구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때요. 자꾸 눈을 계속 깜빡이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제가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경우들이에요. 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긴장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왜 이렇게 달달달달 떠세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리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이미지, 총체적인 난국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털어놓아 보시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받아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는 내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자의 이미지, 카리스마에 대한 어떤 훈련 방법들도 우리 직업방송에 많이 강의로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서 상대방도 기대하는, 그리고 나도 알고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토스적인 5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도덕성과 인격, 인성이 드러날 수 있는 나의 경험은 무엇인지, 혹은 스펙, 관련된 경험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물론 경험이나 어떤 스펙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으니까요. 관련 직무와 연관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혹은 학교에서 발표를 하시거나 1대1의 상황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언어 습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나는 내 의사를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로 기대되고 있고 나한테 부족한 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리고 관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어떤 애사심, 직무에 대한 애정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시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사시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의 장점 그리고 저의 단점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진부하지만 여러분 취업 면접 그리고 취업 준비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